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 사례는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생긴 갈등인데요. 참다 못한 사위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써서 장모님이 기겁을 하며 도망치듯 나갔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을 썼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이제 결혼한 지는 2년 되어가는 남자입니다. 아내는 30살이고 아이는 아직 없어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십니다. 새엄마는 아니고요. 이번에 결혼하면서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기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늘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작은 아들이라며 아주 무섭도록 정겹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내가 둘째 딸이거든요. 위로 언니가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언니의 남편을 첫째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제 아내가 좀 늦게 태어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언니랑 6살 차이고요. 저랑 형님하고도 10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대체 예전에 어떻게 했길래 장모님이 말끝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했다면서 저러시는 건지. 초장부터 귀를 이상하게 닦아놔서 제가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살이 5kg가 빠졌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살도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빠져나가겠더라고요. 무슨 수를 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형님도 머리숱이 많이 없거든요. 아마 결혼 초반부터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이건 뭐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도 1년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저랑 아내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군대까지 밀어가며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 뒤로 7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싸우거나 그런 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성격이 참 여성스럽거든요. 재채기도 무슨 강아지처럼 하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요. 결혼 뒤에도 변함없이 그런 차분하고 다소곳한 모습이에요. 문제는 너무 그렇다 보니 장모님에게 지나치게 휘둘리며 삽니다. 심지어 저희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장모님이 직접 손수 고르셨습니다. 앞이 너무 파였다, 등이 훤히 다 보인다 하시면서 거기서 그 난리를 치시는데 아내는 그걸 또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순순히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요. 드레스를 직접 고르셨는데 뭔들 못하실까요? 저희 신혼집도 장모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엄청 크게 화를 냈었어요. 그때마다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있고 그 모습도 이뻐 보여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결국 신혼집 위치를 장모님과 가까운 곳에 잡았습니다. 처가 근처에 잡은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하시는 가게 근처에 작은 빌라에다가 신혼집을 차렸거든요. 근데 이게 처가랑 가까운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게 짜증납니다. 일하다가 힘드시면 그냥 쉬러 오십니다. 와서 낮잠도 주무시기도 하고 여름에는 샤워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신혼집인데 칫솔이 5개예요. 치약도 잇몸에 좋은 치약 주겸 그런 거 잔뜩 사다 놨고요. 내 집이 맞나 싶더라고요. 다른 유부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모님이 본격적으로 간섭하는 시기가 임신부터라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요. 신혼부터 저렇게 찾아오시니 아이가 생길 틈이 있겠나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가 형님에게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신혼생활 했을 때는 어땠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팁이나 조언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연락해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좀 마시고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 신혼 때도 장모님이 자주 오셨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형님은 그냥 씩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냥 내려놔. 그거 못 바꿔.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맥이 풀리더라고요. 3년을 참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아찔했습니다. 엄청 신기한 건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장모님이 안 오신다고 하더군요. 형님도 아이 생기고 나서야 간신히 벗어났다고 했어요. 아이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임신이 된다고 해도 아이가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그날 조언 들으러 갔다가 마음만 더 심란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내는 완전히 뻗어 있었고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장모님이 점점 잔소리도 하시고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저것 시키셨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도 찾아오셔서는 사람을 들들 볶으세요. 아니 이 손바닥만한 집에 청소할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굳이 주말에 오셔서 아침부터 저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좀 늦잠 자고 있으면 직접 방에 들어와서 깨우세요. 둘째 아들 이렇게 부르시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데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심지어 군대에서도요. 주말에는 좀 자게 놔둡니다. 근데 나이 30 넘어서 내 집에서 잠도 편하게 못 잡니까? 이럴 거면 그냥 군대가 낫지 싶을 정도였고요.
그러다 한 번은 장모님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전날 회식 때문에 거의 새벽에 왔거든요. 그래서 좀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 장모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요. 전 살짝 움찔했지만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날씨가 좋다고 빨래를 좀 하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가 덮고 있는 이불에 가까이 오셔서 냄새를 맡기 시작하셨어요. 이불에서 쿰쿰한 냄새가 난다며 이참에 이불 빨래도 다 하자고 혼자 중얼거리시더니 다짜고짜 이불을 들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면서 거실로 뛰어나가셨어요. 저도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고요.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저보고 왜 속옷바람으로 자냐고 뭐라 하셨는데 근데 그거 반바지였거든요. 그 뒤척이다 보니 말려 올라가서 모양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긴 했지만 그건 분명 반바지였습니다. 나중엔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좀 편하게 자겠다는데 그게 반바지든 빤스든 그런 것들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양복 입고 잘까요? 제가 막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씩씩거리자 아내도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거실에 계신 장모님에게 가서는 그거 반바지라고 반바지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이 무슨 저렇게 생긴 반바지가 세상에 어딨냐고 저걸 돈 주고 샀냐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한번 끌어오르더라고요. 그거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거예요. 노을빛 해변이 멋지게 그려진 반바지인데 그때 그거 사러 갔을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들 사던 건데 근데 그걸 망측하다고 돈 주고 왜 사냐고 하시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그 반바지가 이번에 큰일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장모님이 이상하게도 저희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절대 안 들어오십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 방 안을 어지럽히고 나가도 퇴근하고 오면 그대로 있었고요. 예전에는 저희 없을 때 막 들어오셔서 치우셨는데 이제는 아예 문도 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뭔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번에 만난 형님도 저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다 내려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좀 일찍 퇴근을 하고 곧장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신속하게 샤워를 하고 그때 그 신혼여행 가서 샀던 반바지만 입고 느긋하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어요. 7시가 넘어가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역시나 장모님이 들어오시더군요. 오자마자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곧장 다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왜 거실에서 그 이상한 바지 하나 달랑 입고 있냐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아무도 없길래 편하게 입고 있었다고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이젠 장인어른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었고요. 장모님은 또 소리를 지르셨고 옆에서 장인어른도 이런 제 모습이 엄청 불편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더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저는요 그날 이후로요 집에서 우통을 입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오시든 장모님이 오시든 절대 안 입었어요. 한술 더 떠서 반바지를 점점 축혀 올려 입었고요. 그러다 한 번은 반바지를 말아 올려서 입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일찍 퇴근해서 온 날이었고 아예 작심하고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7시가 넘어가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제가 반바지를 입고부터는 늘 장인어른과 함께 오셨거든요.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반바지를 최대한 끝까지 다 말아 올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갔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자마자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더라고요. 이번엔 장인어른도 장모님과 함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청 다급한 소리로 저에게 야 나오지 마 들어가 하시는 겁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 등 뒤로 숨으셨고요. 저는 엄청 태연하게 그 말려 올린 반바지를 입고 시원하게 우통을 드러내며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주방에 가서 물도 마시고 TV 앞에서 걸레질도 하고 빨래도 널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이어서 몸이 바쁘게 움직이면 저의 뱃살들도 함께 바쁘게 출렁거렸고요. 그러다 말려 올린 반바지가 내려가면 다시 올려 입으면서 그 모든 행동들을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서 했습니다. 저보러 계속 옷 좀 제대로 된 걸 입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에이 아들인데 뭐 어때요 어머니 하면서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내까지 저에게 와서 왜 요즘 그 반바지만 입고 다니냐고 뭐라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이 반바지가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 아예 빤스만 입고 다닐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오시면 정말 진심으로 한 겹 더 벗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끝장을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더는 저희 신혼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이젠 낮에도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절대로 내 허락 없이 알려드리지 말라고, 만약 알려주는 날에는 그 반바지 가슴까지 축혀 올려 입고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반바지 덕분에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서 뒤늦은 결혼 생활을 간신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니 최선을 다해서 아이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말 필사적입니다. 아내는 이제 그 반바지 그만 버리자고 지겹다고 했지만 무슨 소리냐고, 이 바지는 액자에 넣어도 될 정도라고, 깨끗하게 잘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화장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바로 축혀 입고 나가려고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반바지에서 멈춰서 참 다행입니다. 물론 그걸로 안 통하면 더한 것도 입어야죠. 치마 같은 거 입으면 충격이 대단할 텐데, 하긴 그건 잘못하다간 이혼당할 수도 있겠네요. 장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남자분들은 정 힘드시고 많이 절실하시면 옷을 듬성듬성 입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한쪽만 힘들 수 있나요? 고통을 함께 나누라고 하잖아요. 다 함께 똑같이 불편해져야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써먹기에 적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기료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겠네요.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